이 다가구 물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30대, 40대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참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물건은 어디에 있는 거냐? 서울에 있는 다가구이거든요. 자, 제가 물건을 보고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NPL 물건입니다. 유동화 전문 회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NPL은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빌라 이런 다가구까지도 충분히 협상을 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서울시 번동에 있는 겁니다.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있는 다가구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 세 가지예요. 하나, 주소. 두 번째,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이죠. 이 가격이 여러분들이 입찰할 수 있는 가격이냐 아니냐를 조사를 해서 입찰을 고려하는 것. 플러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물건의 이제 상태가 괜찮은지 괜찮지 않는지. 이거를 궁극적으로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 물건의 시세보다 경매로 싸게 사는 것, 이게 경매를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물건을 가져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가격이 지금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거는 신축급이라는 거죠. 2018년 8월 2일이기 때문에 어떤 인테리어를 하거나 하자가 있거나 그럴 일이 거의 없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은 제시의 건물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뭐 얼마 크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 보니까 2018년 8월 6일이 이 말소기준 권리예요.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날짜가 중요해요. 그래서 2018년 8월 6일로 말소기준 권리라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없애주는 그런 권리이고 없애주는 기준이 이 날짜입니다. 2018년 8월 6일이에요. 그러면 2018년 8월 6일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 이게 다가구에서도 권리 분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18년 8월 6일보다 빠른 전입 날짜 볼까요? 언뜻 딱 보니까 이 임차인분이 가장 빠르신 것 같아요. 2018년 8월 10일. 뒤에 있으면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가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죠. 담보대출을 받는데 담보대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저당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는 신탁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물건은 신탁담보대출로 받게 되면요. 잘 나오면 뭐 대출도 90%까지도 나오는 그런 물건일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건물 상태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는 다중주택이라는 건데요.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 자체를 크기를 적게 있어도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보통 역세권이나 아니면 학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차를 그리 가지고 다니지 않는 수요를 대상으로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 현황도라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 크기와 방이 몇 개 있나는 거죠. 자, 이게 계단입니다. 문이 하나, 둘, 셋, 네 개수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룸이 4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하와 1층이에요. 자, 이게 2층과 3층입니다. 2층과 3층도 방이 4개. 거의 똑같네요. 그러면 총이 지하까지 해서 4개 층이네요. 4개 층이니까 방이 16개나 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세 조사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지하는 월세가 조금 낮습니다. 지하 월세까지 같이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런 물건이 되겠네요.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살아야 돼요. 살아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라는 거를 충족을 해서 요거를 팔았을 때 여러분들이 양도세 판 금액에 비과세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강북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규제 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가지고만 있다가 팔면 그거에 대한 시세 차익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똘똘한 그런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억이고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 문제 없고 그리고 신축이고 그리고 방이 무엇보다 좋죠. 16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런 거 같아요. 자,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봅니다. 월세는 다방, 그리고 이 시세는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좀 확인하는 편이거든요. 자, 먼저 다방을 먼저 확인하고요. 여기에 대한 월세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1번 출구 있고요. 클릭을 해서 보면 자, 이거 지금 1060 정도 있는 것도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연식이 2017년이네요. 얘가 500에 45예요. 자, 이 물건을 이제는 월세를 좀 찾아봤어요. 어떠냐? 지하는 그냥 보수적으로 할게요. 보수적으로 월세를 200에 4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 이상을 지상이라고 하잖아요. 지상은 월세가 500에 50만 원 정도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몇 개죠? 총 16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세를 구할 수 있어요. 16개입니다. 그리고 지하 4개가 곱하기 보증금 200에 월세 40만 원이에요. 지상 1층부터입니다. 12개가 월세 500입니다. 500 곱하기 50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은 총 월세가 어떻게 되냐? 6,800만 원에 월세 한 760만 원 정도?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그걸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얼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나서 얼마 정도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데요. 라는 거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어디였죠? 그쵸? 수유역 여기였고요. 그러면 여기서 매물로 나온 애들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는 연식과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월세 정도 비교하면 이 물건의 가격을 알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토지가 118제곱, 그 다음에 건물이 274제곱미터네요. 근데 경매 물건과 비슷합니다. 쭉 한번 연식 비슷하죠? 연식 2017년 3월 15일이네요. 우리 경매 물건은 몇 년식일까요? 2018년 8월 2일이에요. 경매 물건 지금 상태가 더 좋습니다. 근데 16억에 일반 매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16억이긴 하지만 월세와 그 다음에 건물 크기와 그 다음에 연식을 확인해서 비교를 하면 이 물건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자, 크기가 141, 287 어때요? 크죠? 그럼 경매 물건이 지금 얘보다는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을 보겠습니다. 얘는 방이 몇 개요? 15개예요. 아까 경매 물건 몇 개였어요? 16개였습니다. 하나가 더 많습니다. 보증금은 얘는 이제 7억 6천이네. 얘는 보증금을 많이 뺀 것 같아요. 경매 물건은요 6,800만 원에 월세가 얼마죠? 760만 원입니다. 76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얼마예요? 그쵸? 얘는 16억인데 경매 물건은 지금 10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요. 자, 매매가는요. 서울도 상가랑 비슷하게 매매가가 형성이 됩니다. 월세 곱하기 12 나누기 수익률이라는 거야.는 매매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매매가에 이 월세 곱하기 12를 하면요. 수익률이 또 얼추 계산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가만 보니까요. 한 수익률이 6%? 5.5% 정도 따지고 얘는 지금 수익률이 이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매매 가격이 지금 16억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유 역세권에 관리 잘 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뭘까요? 그렇죠? 공실 없이 만실로 운행이라는 게 중요 포인트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최소 15억에서 약 17억 사이는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은 수익률 6%로 따져가지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고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보증금 6,800만 원에 그 다음에 월세가 7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세 곱하기 12 나누기 0.06 하면 매매가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 10억 2천에서요 플러스 6,800 16억 정도의 지금 매매 가격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얘가 얼마에 나왔죠? 얘가 이제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제 경매 물건에 접근을 하고 이 물건에 입찰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눈에 조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경매 물건을 찾고 이거를 킵해 놓고 입찰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